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지역상품권 정책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정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이 돈. 이게 왜 만들어졌고 또 실제 효과는 어떤지. 성남시하고 경기도, 여기가 좀 선도적이었잖아요. 이 사례 분석 자료랑 또 전국 확대 전망 보고서 같은 걸 보면서 핵심을 한번 짚어보죠. 당신께서 이 정책,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흥미로운 데이터랑 분석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역 상품권이 정확히 뭐냐? 이거부터 간단히 정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살리겠다 뭐 이런 취지로 발행하는 일종의 지역 화폐라고 보면 되죠. 보통 한 5에서 10% 정도 싸게 사서 쓸 수 있고요. 맞아요. 동네 가게에서 쓰는 거죠.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또 경기도 지사할 때 되게 강하게 밀어붙여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된 그런 정책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잖아요. 그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걸 지역 상권 안에 좀 묶어두자 이런 거죠. 그럼 이 정책의 거의 뭐 시험대였다고 할 수 있는 성남, 경기도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성과가 어땠습니까? 네, 그 자료들을 보면요. 성과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 성남시 같은 경우에 지역 상품권 이용액이 불과 4년 만에 9배 이상 늘었고요. 9배요? 와. 네, 그리고 쓸 수 있는 가게, 그러니까 가맹 점수도 25배나 늘었어요. 이게 그냥 늘었다기보다 폭발적으로 확산됐다고 봐야죠. 야, 그럼 상인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이니까. 네, 가맹점주들 한 60% 이상이 매출 늘었다 이렇게 답했고요. 특히 좀 가게 규모가 작은 영세 상인일수록 그 효과를 더 크게 느꼈다고 해요. 영세 상인들한테 도움이 됐군요. 네, 그리고 경기도 분석 자료 보니까 지역 카페 한 100만 원 쓰면 소상공인 매출이 한 145만 원 정도 증가한다. 이런 구체적인 추산치도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도요. 그 카디형 기준으로 보면 95%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사업자들한테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네요. 그럼 이제 사용자, 이걸 쓰는 당신 입장에선 어떤가요? 역시 그 할인 혜택이 제일 크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5%에서 10% 이게 바로 돈 아끼는 거니까요. 즉각적인 이득이죠. 네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좀 있고요. 초기에 종이 상품권은 좀 불편하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맞아요. 들고 다니기 좀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카드나 모바일 앱 형태로 많이 바뀌면서 그런 불편함은 꽤 해소됐다고 봐야죠. 근데 또 동전의 양면처럼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쓸 수 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제약이죠.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 요즘 많이 쓰는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서는 못 쓰고요. 당연히 다른 지역 가서도 못 쓰죠. 네. 그래서 현금보다 불편하다 이런 비판은 당연히 있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제약 때문에 돈이 지역 안에서 특히 소상공인한테 흘러가도록 하는 그 정책 목표가 달성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오히려 효과를.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용자들은 할인을 받으니까 뭐 이 정도 불편은 감소한다 이런 경향이 좀 보이고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죠. 사용자 입장은 그렇고, 그럼 이걸 발행하는 정부나 지자체는 왜 이걸 쓰는 걸까요? 그냥 현금으로 지원금 주면 행정적으로는 더 편할 것 같은데. 그게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요. 현금으로 주면 사실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지역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대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역 화표로 주면 이게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되니까 아무래도 지역 안에서 소비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는 그런 정책적 수단인 셈입니다. 실제로 성남시 분석 자료를 보면 투입 예산 대비해서 약 1.86배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1.86배요? 그건 꽤 큰데요? 네, 단순 지원금 뿌리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만드는. 근데 그 1.86배 효과라는 게 이게 공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할인해주는 금액, 그거 다 세금으로 메워야 하고 또 시스템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할인 재원 마련하는 예산 부담이 일단 크고요. 그거 말고도 발행하고 정산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 이것도 들죠. 네네. 그리고 또 그 현금깡이라고 하죠. 싸게 사서 수수료 떼고 현금으로 바꾸는 거. 이런 부정유통 막으려고 단속하고 관리하는 행정비용도 추가로 들고요.
그래서 정책 효과만큼이나 이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고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경제, 진짜로 살아나는 효과가 있냐는 거죠. 일단 그 잔료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이건 좀 뚜렷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BC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그 지역 화폐 가맹점들이 비가맹점보다 폐업률이 더 낮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어요. 아, 폐업률이 낮다. 그건 의미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영세상인들이 좀 버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돈이 지역 안에서 좀 더 활발하게 도는 선순환 효과, 뭐 이런 걸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또 이런 반론도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쓸 돈인데 지역 화폐 때문에 그냥 쓰는 가게만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비 총량은 그대로고 그냥 소비 장소만 이동했다는 비판이요. 네, 맞습니다. 그 비판도 상당히 일리가 있죠. 전국적으로 보면 특정 지역에서 소비가 늘면 다른 지역에선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 아니냐 이런 시각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소비 총량을 늘리는 효과는 좀 불분명하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걸 또 지역 경제 관점에서 보면요. 어쨌든 외부로 빠져나갈 돈을 지역 안에 묶어두고 그걸 지역 내 영세상인들한테 돌려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책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랑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표로 정리된 자료도 있던데 보면 딱 드러나죠. 현금은 쓰기엔 압도적으로 편하지만 돈이 지역 밖으로 온라인으로 너무 쉽게 나가니까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좀 낮을 수 있다. 네. 반면에 지역 화폐는 사용은 불편하고 행정비용도 들지만 돈을 지역 안에 묶어두는 효과는 확실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지역 소상공인 직접 지원, 이게 중요하다면 지역 화폐가 더 적합한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 정책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대체로는 만족도나 수용성이 꽤 높은 편으로 나와요. 아무래도 할인 혜택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이 크고 또 우리 지역 살린다는 그런 공익적인 명분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명분도 있죠. 다만 이제 그 디지털 기기 사용이 좀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요. 또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차이가 크죠. 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은 할인율을 높게 가져가기 어려우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 이것도 앞으로 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이걸 만약에 전국적으로 더 확대한다면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기대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뭐 전국적으로 골목 상권이 좀 살아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런 거요. 네. 하지만 동시에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또 이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 지자체들끼리 막 할인 경쟁 과열되고 이런 부작용 우려도 훨씬 커지죠. 그렇죠. 경쟁 붙으면. 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정말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그리고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 또 아까 말한 부정 유통이나 부작용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반드시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살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약간의 불편함이나 재정적인 비용, 이걸 감수할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할인 혜택이랑 사용 제한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랑 재정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죠. 소상공인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좀 논쟁적인 복잡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이 지역 상품권 정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지역 공동체의 어떤 활력, 이런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기꺼이 낼 의향이 있을까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